선생님께 체벌받을 때 제일 많이 취하는 자세가 엎드리거나 칠판을 짚거나 하는 거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칠판을 짚거나 칠판 받침대를 잡거나 바닥에 엎드려 뻗치는 걸 말하는 건데요. 평소에는 선생님도 바쁘시다 보니 대충 넘어가는데 이런 거에도 정자세라는 게 있었어요. 시험 치고 난 다음이라거나 선생님이 대단히 화가 났다든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선생님도 그다지 강조하지는 않으셨지만 간혹 정색을 하시곤 자세를 제대로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정확히 몇 도의 각도를 잡으라던가 하는 지침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선생님마다 표현은 다른데 다시 제대로 서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마냥 정자세로 자세 잡으라고만 말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이건 학교마다도 좀 다른 경우가 있대서 우리 학교의 경우만 말해볼게요. 칠판을 짚으라면서 정자세 잡으라는 건 비교적 간단했는데요. 칠판에서 좀 떨어진 곳에 서서 칠판을 짚고 서라는 말이잖아요. 칠판을 짚으라고 하셨지만 더 정확히는 칠판에 거의 기대다시피 서라는 말이었어요. 아무래도 칠판에 무게를 기대서 서게 되면 자세를 함부로 비틀기가 힘들게 되었어요. 칠판에서 손을 떼면 거의 앞으로 넘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떨어져야 했어요. 그렇다고 발을 앞으로 살짝만 당기자니 그건 또 선생님이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나마 이건 나은 축에 속했어요. 칠판을 짚고 당하는 체벌은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가 많았어요. 교과서를 안 챙겨왔다거나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정도였으니까요. 문제는 엎드려 뻗치는 경우였어요. 물론 교과서를 안 챙겨와서 불려나가도 엎드려 뻗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일단 교실 앞으로 불려나가 엎드려 뻗쳤다는 건 선생님이 가볍게 넘어갈 마음이 없다는 말이었어요. 어차피 엎드려 있으면 맨 앞에 앉아있는 애들 말고는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일부러 창피 줄 목적도 아니라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선생님이 따로 지시를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교실 앞에서의 엎드려 뻗쳐는 어느 정도 자세가 강요되었어요. 옆에서 보면 꺾인 각도가 거의 90도 정도가 될 정도였어요. 생각보다 앞자리 애들 책상 때문에 여유 공간이 없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선생님이 회초리 휘두를 공간 정도는 여유롭게 나와야 하기도 했고요. 그런 걸 고려하면 몸을 90도로 유지하는 건 거의 기본이 될 정도였어요. 이게 요즘 운동으로 접근하는 플랭크나 이쪽 자세로는 전혀 올바른 자세가 아니잖아요. 플랭크에서는 몸을 직선으로 유지하거나 약간 굽히라고들 하니까요. 물론 이게 건강상으로는 좋지 않을지 몰라도 선생님 체벌을 버티는 데는 효과적이었어요. 자세를 취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한 대 맞았다고 몸이 무너지기도 쉽지 않거든요. 무릎이 아예 꺾여버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이야 발이 뒤로 좀 밀리는 정도인데요. 이게 확실히 체벌을 버티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발이 좀 밀리는 걸 느끼면 저도 모르게 거기에 저항을 하더라고요. 막 금방이라도 밀려서 넘어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한 대 맞았다고 넘어지면 차라리 다행일 건데 이상하게 또 넘어지기는 싫어서 저도 모르게 발끝에 힘을 주고 버티곤 했어요. 또 처음에 손 놓을 위치를 좀 뒤로 잡거나 해서 밀리다 앞자리에 발에 걸리거나 하면 저도 모르게 발가락을 꼼지락거려서라도 발을 앞으로 이동하게 돼요. 물론 그 와중에도 선생님의 회초리가 그걸 기다려주지는 않았어요. 선생님은 찍어 누르지 내 발은 어떻게든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이게 소소하게 교과서 안 챙겨 나온 상황이라면 다행이었어요. 아무리 혼난다고 해봐야 10대 안에서 끝이 날 테니까요. 솔직히 10대 정도면 막 맞다가 자세가 무너져서 넘어지고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문제는 시험을 치고 난 다음이라던가 무단결석이 끼어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무단결석 1일당 10대 이렇게 잡히거나 틀린 문제. 한 개당 한 대라던가 떨어진 등수대로 아니면 점수대로 맞는다고 하면 한 명당 감당해야 할 대수가 장난 아니게 늘어났거든요. 이쯤 되면 선생님이 시키는 엎드려 뻗쳐 정자세라는 게 보기 민망하다던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끝까지 버텨내려면 우리가 알아서 제대로 자세를 잡아야 했어요. 이럴 경우엔 혼나다 자세 무너진다고 넘어가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런 때에는 선생님도 평소 사용하시던 회초리를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휘두르다 부러져도 상관없는 밀대 자루를 이용하시던가 아니면 아예 부러질 것 같지가 않은 회초리를 따로 준비해 오셨어요. 평소라면 10대 정도는 무난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로는 채 5대를 무사히 버티기가 쉽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도 각오를 다진 만큼 한 대 맞았다고 엄살 부릴 정도는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평소에 2배 이상으로 혼나다 보면 어느샌가 선생님 다리에 매달려서 울고불고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 손에 회초리 들고 자세 제대로 잡으라는 선생님이 어쩌면 어느 정도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때 당시 선생님들의 사명감을 생각하면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거거든요. 매를 아끼면 교육을 망친다던가 하는 그런 사명감 있잖아요. 물론 지금이나 당시나 그딴 사명감을 가진 선생님이 없었으면 하기는 했지만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